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 이번 국정감사 준비한다고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별받고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우리가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데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할 때 우리 복지부가 고려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필수 의료 전공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 필수 의료 전공을 반 이상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공으로 의료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전공자가 전공을 포기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그걸 꼭 해주시고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진짜 필요하고, 근데 이제 공공의대라고 하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그 국립의대 모델로 해가지고 또 지역의 의사를 양성하는지 그런 거는 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또 공감은 하고 있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역의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장관님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YTN 보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93만 1000세대. 이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1만 세대는 월 5만 원 이하의 보험료도 못 낸 이른바 생계형 체납으로 영상에서 이 보도시 7월 기준으로 71만 세대가 한 달에 5만 원 되지 않는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못 냈습니다. 경제가 지금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더 문제인 것은 이분들 가운데 8만여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3년 6개월 이상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국민도 5천 명이 넘습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돈 걱정에 아파도 병원을 못 간다는 거죠. 건보료 생계형 체납은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정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세심하게 챙겨야 할 취약계층인데요. 네. 수원 세모녀도 보면 건강보험료가 1년 반 가까이 체납된 채 병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수원 세모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죠. 네,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책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 생계형 체납자 중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네. 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 재산이 100만 원 미만이 되는 급여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100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2019년 6월 개정된 이후에 4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작년에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366만 원 이하로 확대를 했어요. 예. 저는 이 기준을 바로 366만 원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체납이 안 생기도록 보험료 경감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체납을 하게 된 경우에도 어떤 일정한 경우에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한번 기준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복지 사각지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그 가난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국민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도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취약계층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시스템 마련하는데 좀 더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십니까? 그건 이제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보장성 강화에는 기여했는데 그때 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네. 일부 관리라든지 손실 보상 같은 예.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내 MRI 급여 확대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는가 보죠. 제가 지난번 우리 강준구 건강보험 심사평가 원장님한테 하고 우리 건강보험 이사장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이 뇌 MRI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장관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MRI 검사가 급여가 안 되면 남용돼도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의 개인 의료비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이 무분별하게 MRI 검사를 해도 정부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 MRI 검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급여가 되면서 보장성이 되면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도 들여다보게 돼서 예상했던 것보다 진료 건수가 많아서 2020년 4월에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하는 기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전보다 검사 시행 건수가 훨씬 감소했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529억, 19.2%가 줄었습니다. MRI 건강보험 급여가 국민의 개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무분별한 MRI 진료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았고 돈 없는 국민들이 질병 조기 발견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절약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1분 의원님, 더 드리세요. 저희가 필요한 그 MRI나 초음파는 계속 해야 되고요. 저희 정부의 아니 제가 지금 이제 이 과정이 네. 장관님이 잘못 알고 계시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장관님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걸. 장관님 문재인 기업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렇게 효과 검토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분석의 한계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성 확대에 기여했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네. 예. 그 어떤 정부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 최초의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흠집내는 그렇지는 것은 않습니다. 저는 잘못된 거다. 네. 손봐야 될 부분은 손보되 그 장점을 맞습니다. 이어가야 되고 예.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고 저는 자금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